안녕하세요. 성현회계법인 이현진입니다. 2019년도에 처음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은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제정비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및 외부 감사인을 포함한 모두의 신모범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명확한 평가 기준, 감사 기준 판단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감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5천억 이상의 상장사들이 내부회계 감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여러 실무 사례와 Q&A가 발표되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실무적으로 외부 감사인에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받으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규모 상장사의 경우에는 더욱더 경영진과 외부 감사인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통제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외부 감사인과의 주요 논의사항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통제 활동의 설계와 통제 평가 모집단 검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검토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오던 회사의 담당자분들이라면 통제활동의 핵심 통제활동과 비핵심 통제활동 두 가지 구분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5번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핵심 통제, 키 컨트롤이란 재무제표 왜곡 표시 위험을 줄이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활동으로 다른 어떤 통제보다도 회사가 해당 계정 과목의 왜곡 표시를 위험을 방지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통제활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무제표상 특정 계정 과목 또는 한 개 이상의 계정 과목과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면 핵심 통제활동으로 설계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특정 계정 과목과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보완적이고 중복적으로 설계된 통제활동들은 비핵심 통제활동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통제활동 선정에 있어서 경영진의 선정 범위와 외부 감사인의 선정 범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설정하지 아니했으나 외부 감사인이 제시한 핵심 통제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선 감사인은 선정하였으나 경영진이 선정하지 않은 부분의 통제가 미비하지 않고 위험 평가를 통한 프로세스상의 미비점이 없다면 일치된 부분에 대한 핵심 통제 활동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통제 활동에서 미비점이 발생하는 경우 의견 변형이 가능하다면 핵심 통제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아도 위험 평가나 프로세스 단에서 미비점이라면 다른 통제 테스트 성격, 범위, 시기를 조정해서 핵심 통제 활동을 선정 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통제, 비핵심 통제 선정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며 이후에도 핵심에서 비핵심으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에도 기준과 사유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저희가 회사의 내부회계를 구축하면서 대부분의 외부 감사인이 요청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검토 수준일 때는 많은 회사들이 해당 사유를 문서화하지 않고 핵심에서 비핵심으로 또는 비핵심에서 핵심으로 변경을 하셨다면 감사 수준일 때는 변경 시마다 기준 또는 사유를 문서화해야 하기 때문에 비록 감사인의 요청으로 수정을 하셨다고 해도 해당 사유의 이력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내부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셨다면 많은 산출물을 엑셀이나 PPT로 구비하고 계실 텐데요. 시스템을 도입하시면 핵심 통제활동의 선정 기준, 그리고 위험평가도 시스템상에서 하실 수 있으며 별도 변화관리 문서를 구비하지 않으셔도 변경사항에 대한 이력관리가 되기 때문에 문서관리의 부담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집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 수준에서 외부 감사인과의 주요 논의사항 중에서 11%를 차지하고 있는 통제평가 모집단 검증에 대한 이슈를 설명드리려면 우선 모집단을 추출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통제활동 평가를 위한 모집단의 실제성 및 완전성 확인은
감사인의 주요 체크 포인트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제활동 설계 단계에서 모집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세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여기 예시를 살펴보면 신규 계약 체결 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회사의 통제가 달리 설계될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의 승인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통제활동에서 신규 계약 체결 리스트를 모집단으로 설정한다면 수작업으로 계약 리스트를 관리하는지 또는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전산관리가 되어지는지에 따라서 모든 계약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완전성 검증을 해야 합니다. 완전성 검증은 추출될 모집단이 전체 내역을 완전하게 다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ERP와 연계된 내부회계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면 사전에 정의된 모집단 추출에 자동화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별도의 완전성 확인 절차가 필요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영림원 ERP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사들이라면 모집단을 개별로 시스템에서 다운받아서 내부회계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수고를 줄이고 시스템상에서 바로 모집단을 끌고 오는 방식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모집단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샘플을 선정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모든 거래 내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안 통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IP라는 개념입니다. Information Provided by Entity라는 IP, 회사가 제공한 자료의 원천 데이터를 가르치는 명칭이며 통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IP가 있다면 그 IP가 신뢰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의 절차로는 각 IP에 대한 소스 데이터, 리포트 로직, 파라미터 검증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또한 추가적인 문서화로 인해서 실무적으로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회계 설계 시에 검증 절차를 포함하여 설계를 하지만 평가를 할 때도 IP가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서 입력의 무결성, 추출 가공 위험을 어떻게 확인하고 해칭했는지 평가지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실무적으로 외부 감사인마다 IP의 기준이나 검증 방법에 대한 견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외부 감사인이 회사가 추출한 자료에 대해서 무결성을 검증하기 어렵고 다른 대체적 절차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내부에게 감사를 시작한 미국의 경우에는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IP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IP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출된 데이터의 기준값, 즉 헤더를 시스템상에서 관찰 또는 캡처하여 전체 모집단이 완전한지 확인하거나 쿼리를 첨부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매뉴얼로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오류나 실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ERP와 연동된 K 시스템을 활용하신다면 회사의 IP를 ERP에서 직접 가져와 내부회계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결성과 추출, 가공 위험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커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